안녕하세요. 네오아이 함께하는 파닉스 학습. 오늘 강의 진행할 정정혜 인사드립니다. 1시간 동안 내 아이와 함께 파닉스 수업을 한다면, 파닉스를 배운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되고 또 파닉스 학습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그 파닉스라는 게 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이들을 위한 읽기 이론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소리 내고 있는 이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까 또는 문자로 표현된 것을 어떻게 소리로 읽어낼까 하는 거가 파닉스고요. 그래서 보통 파닉스를 배우는 원어민 아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이가 파닉스를 배운다고 하면 과연 그 아이는 영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이가 어느 정도의 어휘량을 가지고 있을 때 파닉스 학습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게 만들어진 이론이 파닉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파닉스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렇지만 영어는 그 영어 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비슷한 연령대의 연령에서 그 파닉스 학습이 들어가죠.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5세, 만 5세지요. 미국의 5세가 과연 어느 정도 어휘를 알고 있을까를 알아보는 논문이고요. 미국의 만 5세는 한 4천에서 5천 정도 월드 패밀리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4천에서 5천 월드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한 대학 졸업생 수준의 대학 4년제 대졸 수준의 educated adult native speakers는 2만 월드 패밀리 정도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월드 패밀리, 제가 words가 아니라 world families거든요.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월드 패밀리는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able이라는 word family를 알고 있다면 그 안에는 ability, abilities, abler, ableist, ably, unable, enable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만 5세가 파닉스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만 5세가 4천에서 5천 월드 패밀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어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또는 그보다 뭐 4살에 시작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보다 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휘를 알고 파닉스 학습에 들어갑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파닉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파닉스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read aloud로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지 돼요. 또는 비디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의 어떤 시력이나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셔서 적절히 비디오도 보여주시고 책도 많이 읽어주셔서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소리, 영어 소리에 대한 어떤 지각력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 어휘라든가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을 때 그리고 통문자, sight words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을 때 그때 파닉스 학습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read aloud를 내가 몇 권을 해야 되나? 뭐 하루 일주일에 몇 권, 한 달에 몇 권 이렇게 사실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각자가 알아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read aloud를 하고 또 sight words, 통문자를 익히고 나서 영어의 리듬과 라임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파닉스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sight words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어린이가 보는 책에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어떤 어휘들, 그게 파닉스 규칙에 맞든 규칙에 맞지 않든 기준은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sight words 또는 high frequency words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돌치 박사의 sight words 리스트는 315개가 있죠. 보는 순간 해독하지 않고 디코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cat이면 하지 않고 바로 cat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어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휘 목록을 많이 알고 있으면 포닉스 수업에 들어갈 때 조금 총알이 장전이 그러니까 여분의 총알을 많이 가진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파닉스 수업을 나갈 수 있어요.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휘 학습에서 그러니까 단어를 배울 때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뭐 I, you, the, this, to, on 뭐 이런 단어들만 몇 개 많이 알아도 그런 단어들을 한 100개 정도만 알아도 어린이들이 읽는 책의 50% 이상 사실은 50%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퍼센테이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사이트 월드를 많이 알고 있으면 훨씬 읽기에 속도가 붙고 또 이해하는데도 훨씬 빨라지죠. 왜냐하면 내가 단어 하나하나를 그 읽어내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전체적인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이트 월드에 대한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파닉스와 함께 또는 파닉스 하기 전에 사이트 월드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들어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리듬과 라임은 역시 라임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단모음 파트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리듬과 라임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영어의 소리에 민감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소리에 민감해져야지 그 소리가 어떤 letter, 문자로 나타나는지 잘 매칭이 가능해요. 이제 그런 것도 순서대로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나누도록 할게요. 자, 파닉스 학습 단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음, 모음, 그리고 이중자음, 이중모음인데 이거는 사실 절대적이진 않아요. 책에 따라서 뭐 합쳐지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합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제가 잡아놨고 저는 요 순서대로 오늘 파닉스 학습 단계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이제 파닉스 교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교재 그리고 해외 직수입 교재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교재는 거의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 내지 5단계고요. 각 권의 구성이 주 교재 있고 워크북 있고 하이브리드 CD 있고 리더스 있고 네, 질의응답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정면으로 보고 그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답을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 교재, 워크북, 하이브리드 CD, 리더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왠지 우리는 이 어떤 책을 샀는데 이 구성이 다 있으면 다 활용하고 싶잖아요. 근데 파닉스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교재도 다 풀고 워크북도 다 풀고 거기에 있는 리더스까지 꼼꼼하게 다 읽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가 좀 지겨워할 수도 있고 또 쓰기가 익숙치 않을 경우에는 쓰기 워크북 풀다가 지쳐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유도리 있게 하시면 좋겠고 워크북은 반드시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아이에 따라서 진도가 상당히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워크북을 푸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워크북을 풀어도 되니까 어떤 포닉스 교재를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렇게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나이는 파닉스 시작 나이는 정말 민감한 질문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돌 아이에게도 파닉스를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뭐 초등학교 아이들 거의 모든 연령대 6학년도 그렇고 거의 모든 연령대 아이들에게 파닉스를 가르쳐 보았는데 정말 파닉스 수업이야말로 제가 한 영어 수업 중에 가장 변수가 많은 수업이에요. 어떤 아이는 2돌을 시작해도 정말
지나가다가 자꾸 이 알파벳 책을 좋아하고 알파벳 책을 그냥 읽어줬는데 알파벳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자꾸 간판을 읽으려고 하고 레벨에 민감한 아이가 있어요. 아주 어리지만 그렇다면 굳이 아이가 자꾸 읽고 싶어 하는데 파닉스를 안 가르쳐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동화책 읽어주면 즐겁게 책을 잘 보는 아이에게 굳이 파닉스를 일찌감치 들어가서 힘들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요. 유치부 때, 뭐 예를 들어서 4살, 5살, 6살 이럴 때 파닉스를 들어갔는데 아직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을 때 나중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다시 들어가면 훨씬 빨리 나가고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저는 7세 아이를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스토리 수업에서 정말 야무지게 잘한 아이인데 파닉스 수업에 들어갔더니 걔가 그 파닉스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하다가 결국 이제 걔는 파닉스는 손을 놨었는데 제가 한 2학년까지 걔를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치는 동안 걔가 파닉스가 계속 안 됐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제가 수업을 그만했지만 나중에 듣기로는 걔가 외고를 가고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고를 갈 정도니까 나중에 파닉스가 극복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그거 말고도 제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상당히 파닉스를 어렵게 했는데 좀 커서 다시 했더니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물론 파닉스는요 끝까지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 읽기 리터러시가 그 read and write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리터러시 교육에서 파닉스를 전혀 가르치지 않은 수십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선택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파닉스 학습을 했을 때 리터러시를 완성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파닉스 학습이. 그런 어떤 많은 논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닉스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이가 지겨워하는, 특히 쓰기를 지겨워하면 그렇게 힘들게 워크북이나 쓰기는 안 하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파닉스 학습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파닉스 학습 단계는 자음, 단모음, 장모음, 이중자음, 이중모음 요게 보통 우리나라에 나오는 책의 5권짜리 구성이고요. 자음을 1단계로 두고 단모음, 장모음, 이중자음, 이중모음 같이 묶은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자음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게 자음, 모음에 여기 단모음, 장모음 들어갑니다. 이중자음, 이중모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3개로 구성해서 3권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셔도 좋고요. 해석은 저는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해석은 아이가 궁금해하면 당연히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안 궁금한데 궁금할까봐 해주시는 거는 절대 피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아이가 계속 궁금해하고 아이가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잘못 고르신 거예요. 수준에 안 맞는 책을 고른 거죠. 발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집중 시간이 짧아서 댓글을 보니까 자꾸 그 흐름을 또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좀 큰 아이라면 이렇게 그 3단계 3권으로 이루어진 걸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가 좀 어리다면 이 5단계 혹은 6단계로 나온 책도 있거든요. 뭐 6단계 책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했는데 아이가 잘 조금 까먹고 내지는 좀 지나서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3권짜리나 또는 2권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책을 고르나 집에 있는 대체로 파닉스 책은 거의 비슷하니까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권수를 좀 이렇게 뭐 2권짜리, 3권짜리, 5권짜리 이런 걸 보고 싶으시면 오프라인 서점에 한번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키다리 서점이나 강남역에 잉크앤패더에 가시면 오프라인으로 책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보고 고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자음 들어갈게요. 자, 자음인데 사실 알파벳 A부터 Z까지 다 다뤄요. 그래서 파닉스를 몇 살에 배우느냐를 사실 우리는 고민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파닉스가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5세 반에 들어가요. 5세 반에 요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5세 1학기에. 물론 뭐 숨 유치원이나 특별한 유치원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영어 유치원은 당연히 뭐 들어가고요. 일반 유치원에도 대부분의 일반 유치원에 5세 반에 이런 사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몇 살에 파닉스를 배워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5세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치원에서 잠깐 배워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저는 사실 유치원 수업도 한 5년 정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유치원 수업에서 파닉스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잠깐 했는데도. 그래서 파닉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정답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너무 개인 어떤 편차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몇 살부터 시작해야 된다, 몇 달에 해야 된다, 몇 번 봐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을 말하기 곤란하고 그냥 객관적인 제가 단계를 설명드리면서 그때그때 약간 예외적인 아이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요거는 파닉스에서는 크게 해석을 요구할 것 같지는 않고 스토리북에서 해석 요구 질문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해석을 아이가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세요. 거기서 싫은 내색을 하거나 한 번 더 들어봐. 그림 보니까 알겠지? 막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른 다음에 나중엔 아이가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게 엄마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안 풀어주면 아이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고 만약에 아이가 원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은 자연스럽게 해주고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해주거나 해석을 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책을 골라서 해석을 해주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A부터 Z까지 발음을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우리말의 존재에서 힘든 발음이 있습니다. 자, B 사운드가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 손에 제가 지금 그 화면을 돌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 화면으로 하는데 자, 입 앞에 손을 갖다 놓고 한번 B 소리 한번 내보시겠어요? 손을 입 앞에 갖다 놓고 B 소리 한번 내보시겠어요? B, B 소리 내면 바람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B 했을 때 바람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영어에 그래서 우리가 부산하면 바람이 부산할 때 손에 바람이 닿죠? 부산할 때는 바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의 B 사운드는 바람이 안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라고 발음하면 그쵸? 우리가 그 B 했는데 바람이 안 나오시는 분은 아주 정확한 B 사운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산이라고 발음하면 외국인들은 그것을 푸산이라고 듣는 게 영어의 P 사운드는 정말 바람이 많이 나와요. 영어의 B 사운드는 바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산 하면 바람이 확 나오니까 푸산이라고 알아듣고 P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B도 바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해보면 바람이 사실 많이 나와요. 고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바람이 잘 안 나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연습 좀 해보시면. 네. 그래서 이 한국말에 이미 비읍 발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의 정확한 무 발음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J도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그냥 청바지 진 할 때 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진 이렇게 하는데 진이라는 소리는 사실 우리나라에 진이 있는데 영어로 진을 하면 진이거든요. 혹시 chair 할 때 치 사운드 발음 해보시겠어요? chair 할 때 치 사운드 발음 해보시면 치 하면 입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나오고 입이 많이 나오고 그 혀가 입천장에 살짝 닿아요. 치 해보시면 그 입모양을 그대로 그 혀의 위치를 그대로 하고
소리를 넣으면 소리예요. 우리의 지읒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정정혜인데 그래서 그 외국인한테 제 이름을 이제 적어주면 정정혜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요. 정정혜 하면 도저히 듣기 싫죠. 그래서 바로 영어 이름으로 그냥 브렌다라고 불러달라고 제가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에 지읒 소리가 있어서 힘든 소리. 그게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도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시읒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진선미 할 때, 진선미 할 때 선 이렇게 되는데 영어는 그게 시읒이 그 소리가 아니라 소리죠. 그래서 입을 양 옆으로 잔뜩 벌리고 소리니까 역시 다르죠. 우리의 시읒은 정말 소리와 그 슈즈 할 때 소리의 중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중간 발음으로 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sun 이런 이런 것들은 한국어 발음 영향을 받아서 힘든 발음이고 그리고 또 요거 우리 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면 하면 혀가 어디에 있죠? 라면 하면 라면의 혀의 위치와 lion 할 때 혀의 위치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면, lion. 하트를 날리시면 저는 참 기분이 좋은데 보는 저는 기분이 좋은데 자꾸 끊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라면은 혀의 위치가 라면과 lion 중에서 어떤 거가 혀의 위치가 더 바깥쪽으로 나오는지 다르죠? 그쵸? lion이 훨씬 그 혀의 위치가 그 입천장에 살짝 범프 튀어나온 부분, 거기에 닿고, 라면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치의 차이. 그래서 라면은 약간 풀어지고, 라이언은 약간 쫀쫀한 느낌이 나죠. 그쵸? 라면, 라이언. 역시 같은 리을이지만 발음이 다릅니다. 뭐, 여기서 R 소리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W 소리도 그런데, 우리는 와 소리가 있어서 white라고 하잖아요. 뭐 한글로 white라는 고유명사도 있지만 white 뭐 이렇게 하는데 영어의 워 사운드는 입술을 정말 뽀뽀하듯이 이렇게 쭉 내밀어야지 돼요. 그리고 입 안에 바람을 가득 담았다가 뿜어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워 그래서 white 그래서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처음 그 영어를 배울 때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 내가 잘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을 굳이 틀리게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걸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W가 워 소리인데 내가 조금 신경 쓰면 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워라고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까 J도 라고 하면 되는데 저라고 알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우리나라 말에 여우같이 여란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여랑 영어의 여는 이여 그렇게 해서 아주 목을 좁혀서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는 소리예요. 이여 제가 오늘 영상은 한 24시간 또 걸어놓고 나중에 저장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고 또 따라 해보시고 또 여러 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한번 요 발음들을 보면 부산 할 때는 는 바람이 안 나오게 J의 저 사운드는 체열 할 때처럼 입을 잔뜩 내밀고 하는 소리죠. 저 그리고 S는 스 하는 소리 그리고 라면은 르는 르 소리고요. 그리고 W 소리는 워 입술을 모읍니다. Y 소리는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오는 이여 소리가 되고요. R 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않게 중간에 띄워서 소리 하시면 되고요. 그 M이나 N 같은 소리는 nasal sound라고 하는데 그거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어서 힘든 발음.
무성음이 대표적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viv도 당연히 없긴 하지만 무성음을 다 같이 손을 목에다가 한번 대보세요. 손을 목에다 대고 크 해보시면 바이브레이션 있죠. 크 하면 목젖이 막 움직여요. 그건 유성음이고요. 목젖에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성음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무성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고기를 영어로 한다 그러면 fishy 하면 틀린 발음이에요. 왜? 내가 fishy 하고 이라는 유성음을 붙였거든요. 정확한 발음은 fish 시 하고 끝에 시 무성음으로 돼야지 정확한 발음이에요. 외국인들은 상당히 민감해요. 그 단어의 끝소리가 무성음인데 유성음 처리된 걸 상당히 거슬려 하는데 우리는 전혀 안 거슬리죠. 우리는 fishy 아무렇지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무성음을 잘 발음할 수 있으면 상당히 세련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8개의 발음을 전부 다 목에 손을 대고 목젖에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소리를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를 내는 게 무성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파벳 A부터 Z까지 음가를 간단히 볼 건데 아까 하셨던 이런 느 사운드도 같이 볼게요. 자, A부터 Z까지 볼 때 A는 에 좀 길고 혀를 축 떨어뜨리셔야지 돼요. 에 그 다음에 B 크 voiceless죠. 그 다음에 D는 D E는 F는 F, G는 G, H, I, J, 저, K, K, L, O, L은요, 비기닝일 때는 L지만 middle이나 엔딩으로 갈 때는 O 소리죠. 둘 다 맞습니다. M, 비기닝일 때 M지만 middle, end로 갈 때는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그냥 그 소리 내시면 그게, 소리죠. N은, 비기닝일 땐 느고요. 미들이나 엔드로 갈 때는, 소리죠. 요, 하고 느는 둘 다 네이저 사운드라 그래서, 코에다가 한번,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코에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하면 코에 울림이 있죠? 울림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mountain 하거나 curtain, film 이런 거 할 때 아이들하고 제가 코에 손 올리고 하게 시켜요. 그러면 애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발음을 배울 때는 과장해서 배우는 게 좋아요. 과장해서 배우면 나중에 문장 안에 들어가서 할 때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 단어 하나, 소리 하나 배울 때도 정말 약하게 배우면 문장 안에서 다 풀려요.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들 한글 배울 때 그렇잖아요. 엄마,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 안 하죠? 영어도 그렇습니다. 좀 과장해서 1단계 음가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죠. 입을 크게 벌리고 치과 가서 벌리듯이 그다음 Q는요, 보통 U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Q, U를 합해서 쿼라고 하고요. 스, 트, v, 워, 스, 여, z가 됩니다. 다시 갈게요. B, K, D, F, G, H, I, J, K, L, M, N, up, 스, 트, v, 워, 스, 여, z. 저는 아이들하고 그 알파벳 노래로 이걸 잘 부르는데, 그래서, B, K, D, F, G, H, I, J, K, L, M, N, up, 스, 트, v, 워, 스, 여, z. 이렇게 음가 갑니다.
활동은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아이가 어떤 연령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또 특히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아이라면 좀 큰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C를 크라고 가르쳤는데 선생님 그러면 왜 아이스크림은 아이크크림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걸 깨달았다는 게, 그걸 캐치한다는 게. 그래서 알려주시는 게 C가 E, I, Y 앞에서는 S 소리가 난다는 걸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C가 X 소리가 나요. accident, access처럼. 또는 C가 sh 소리 나기도 해요. special, ocean.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단계에서는 대표 음가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C는 그냥 크로 알려주시는 게 좋은데 아이가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C가 스 소리 나는 경우 정도는 알려주시는 게 좋고 그 밑에 있는 C가 크 소리 나거나 쉬 소리 나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처음에 사운드 할 때 다 알려주시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한글 알파벳 저는 이제 전혀 헷갈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좀 헷갈려 할 수도 있겠죠. 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G도 E, I, Y 앞에서 그 J의 저처럼 저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C가 스 소리가 나는 경우는 그걸 soft C라고 하는데 이거는 규칙이에요. 확실한 규칙인데 G 같은 경우는 E, Y 앞에서 저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give라든가 그쵸? get이라든가 그쵸? 그럴 경우에 예외 규칙이 많아 사실은 좀 인정이 안 되는 규칙입니다.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요. Q 같은 경우도 antique, bouquet 또는 뭐 erect 같이 그냥 큰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quack, square, quiet, queen처럼 그냥 구어 소리가 유랑 같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가 질문을 할 때 대답해 주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또 하나 복잡한 게 X예요. X는 6개의 소리 혹은 7개의 소리가 난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댓글을 보면 정말 좋은 글을 누군가 올리셨네요. 유치원에서 뭐 5세부터 파닉스를 가르쳐 주긴 하지만 사실 긴 시간도 아니고 1대1 수업도 아니고 다수의 20명씩 내려다 놓고 하니까 조금 어떤 아이는 잘하고 어떤 아이는 잘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이트월드 하시고 동화책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좀 7세쯤 됐을 때 다시 파닉스를 한번 제대로 잡아주시는 거 저는 좋은 어떤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라도 아이가 문자에 상당히 민감하고 원하면 해주시는 게 나쁘진 않고요. 또 7세라도 아직 한글도 지금 열심히 떼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그리고 특별히 문자에 관심이 없으면 굳이 7세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시작했고 잘 못해서 저는 그래 잘 못해서 3학년에 파닉스를 제대로 다시 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몇 살에 시작하는가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지 그 파닉스에 포커스를 너무 어릴 때부터 깊이 두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X에 돌아가면 X는 크스 소리 나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이 가장 많아서 크스를 대표음가로 잡았습니다. 그즈 있습니다. exit, exam, Z 있죠. xylophone, anxiety, X, X-ray X, X, anxious, luxury 또는 luxury라고 하기도 해요. excite, accept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규칙은 어머님 안 해오셔도 되고요. 어머님들은 안 해오셔도 되고 혹시 아이가 원하면 이렇게 찾아보셔서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좀 큰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 언어를 배울 때도 직관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스타일인데 되게 논리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해주는 게 좋죠. 이런 규칙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단계 들어갑니다. 2단계는 이제 모음 단계인데 단모음, 장모음으로 나눴는데 용어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냥 가겠습니다. 자, 단모음. 이제 그동안 1단계는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해요. 에, 브, 크, 드, 에프, 그, 흐, 이, 저, 크, 으, 무는 다 잘하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하고 다 즐겁게 해요. 문제는 2단계예요. 2단계는 블렌딩이라는 아주 큰 고비가 찾아와요. 블렌딩은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크, 에, 트만 알면 됐는데 지금은 크, 에, 트, 크, 에, 트,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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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이렇게 말해야 되는 블렌딩이 왔죠. 그래서 이 고비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단모음 단계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재미. 이제 단모음 단계에서 만약에 블렌딩이 됐다면 재미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단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이용해서 우스꽝스러운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1단계에서는 만 알면 됐어요. 이번에는 가 모여서 앳이 된다는 걸 말해야 되죠. 그리고 이 앳 앞에 가 붙어서 cat가 되는 게 블렌딩입니다. 이렇게 블렌딩이 되고 나면 cat, hat, met, bet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단어를 이거 이상의 많은 단어들을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문장 만들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 자, 우리 애가 at 가르쳐줬는데 아무리 해도 퀘트예요. 근데 캣이란 단어가 쉬워서 캣은 할 수 있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머그잔 할 때 머그라고 하면 머그 해야 되는데 머그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엄마라면 그 시점에 이제 손을 놓는 게 맞아요. 그거는 아무리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2단계 다시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근데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퀘트 했더니 계속 퀘트야. 어떨 때는 무에트 했더니 매트라고 해요. 헷갈리잖아요. 그럼 조금 더 두고 보셔야지 돼요. 그거는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파닉 수업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하고 했는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먹여주면 먹는 애들이 있어요. 퀘트 하면 캣트 이렇게 해요. 근데 지는 퀘트를 그냥 내비둬요. 선생님이 입으로 계속 알려주면 내가 입으로 계속 그 목이 마르도록 해주면 붙여요. 안 그러고는 자기는 안 붙이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내 아이가 그렇다면 나는 조금 힘들지만 계속 입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럴 때 우리 아이가 사이트 월드를 많이 알고 있고 영어 책 리더 라우드를 많이 해서 이미 영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 단계를 아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먹으란 단어를 처음 한 번도 못 들은 단어예요. 먹으란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데 그것을 머그가 머그 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감이 약간 느린 아이라면.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자꾸 하고 싶은 말이 생기네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리더 얼라우드도 많이 하고 사이트 월드도 내가 다 익히고 막 정말 몇 년을 영어를 이렇게 아이랑 참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7살이 됐어요. 4살 때부터 막 책 읽기 주기 시작해서 7살이 됐어요. 이제는 파닉스를 해보리라 하고 데려왔어요. 근데 어떤 옆집 애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동안 동화책도 하나도 안 읽었고 유치원에서 그냥 조금 들은 거 말고 하나도 영어 한 게 없어요. 걔랑 동시에 이제 파닉스 반은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애는 퀘트가 캐트가 되는데 한참 걸리는데 옆에 애는 첫날에 바로 블렌딩이 전부 다 돼. 어떤 걸 갖다 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파닉스 학습에서 정말 예측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영어 실력과 그 아이의 어떤
영어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쉽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쉽게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 아이가 그렇게 쉽게 가는 아이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쉽게 가지 않는 아이라면, read aloud 해주시고, nursery rhyme으로 리듬과 라임, 마들구스로 리듬과 라임 잡아주고, 사이트 월즈로 많이 해주고, 그리고 들어오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장. a pig with a wig. 뭐, wig 할 수 있죠. A cat under a mat. A dog sitting on a log.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a dog eating frog.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재미있는 문장, 아예 어떻게 엉뚱한 문장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모음 word family 잠깐 둘러볼게요. A로 시작하는 거, 단모음 A로 시작하는 에로 시작하는 거는 사실 크게 평범하니까 넘어가고요. 요 에하고 이에 그 발음 구분하는 거 살짝 말씀드리면 ea는 긴 발음입니다. 그래서 턱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에 혀의 중간이 솟아오르고 좀 길게 발음하는 입도 옆으로 벌어지고요. 그런 발음이고요. 요 에 발음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길이에요. 얘는 아주 긴 발음, 중간 정도 길이고, 그리고 그 입술의 긴장도도 조금 덜하고, 턱이 떨어지는 것도 조금 덜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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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아주 짧은 이 소리예요. 우리나라 말의 이 발음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는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입술 전체에 힘을 빼고 입을 살짝 힘을 빼면 살짝 입술이 벌어져요.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아주 짧게 하면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ip, ik, it, ik, il, im, in, ip, ik, x. 그래서 요 앞에 소리와 ip, it, x는 조금 더 이 소리가 짧아요. 이 뒤에 발음 뒤에 유성음이 올 때와 발음 뒤에 p, t, x 같은 무성음이 올 때는 소리가 약간 달라져서 무성음이 왔을 때 그 소리가 살짝 더 짧아지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얘는 길게 소리가 나고요. 좀 소리가 길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길게 소리를 내면서 턱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마치 치과에 가서 그 진료받듯이 과장되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소리고요. 얘는 역시 짧은 소리 이렇게 단모음 5개는 아주 길고 중간 짧고 아주 길고 짧고 입술의 긴장 아주 많이 들어가고 보통 정도 긴장 없고 많이 들어가고 긴장 없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모음 들어갈게요. 장모음부터는 룰입니다. 이제는 그 규칙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모음에서는 이제 요게 장모음 형태인데 그동안 1단계에서는 at를 배웠어요. 2단계에서는 그걸 모아서 at가 되는 걸 배웠어요. 3단계에서는 이 at 뒤에 요 e가 붙어서 요 앞에 있는 에 소리가 a로 바뀌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가 자체가 룰이기 때문에 요 룰을 이해하면 3단계는 하루만 해도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 소리 뒤에 붙은 거 요걸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silent E, super E, magic E라고 불러요. 요 이름을 굳이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걸 알면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실 때 이렇게 silent E song 이렇게 하시면 요 3가지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뭐 재미있는 장모음 silent E 영상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word family로 움직일 수 있고요. 정말 one single rule 하나의 룰로 모든 개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르치고 나면 아주 똑똑한 아이가, 논리적인 아이가, 선생님, 그러면, 요게 이는 아인이겠네요? 앗은 오트겠네요? 그리고 엇은 유트겠네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뭐 실제로 그렇게 막 드물지 않게 제가 그 만나는 케이스고요. 그럼 그런 아이는 우리 장모음 책을 가지고 8주 동안 내지는 뭐 8회에 걸쳐서 8과를 수업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 정확하게 그 룰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 또 8주가 다 가도록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닉스는 편차가 상당히 큰 어떤 영어 학습이기 때문에, 읽기 학습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케이스에 따라서 요 3단계를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갈지 천천히 차근차근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하나씩 적응해서 갈지는 그 아이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n 같은 경우, short vowel in 같은 경우도 여기 가서는 pine, hop, hope, top, tub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A, I가 I, O가 O, U가 U. 알파벳 소리 그대로 가는 거고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A, I, O, U가 있는데 E가 없죠. E가 없는 이유는 이 silent E가 들어간 이 룰은 너무나 글자가 작아요. 뭐 Pete라든가 these라든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빼서 뭐 룰로 인정하거나 뭐 따로 배우거나 그럴 필요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냥 보고 읽으면 되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word family가 나옵니다. A word family, I word family, O word family는 사실 무난하고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단지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교재에 이 I word family에 이렇게 R을 붙인 경우가 있어요. fire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 그러면 fire를 생각해 보면 이게 ire예요. 여기서는 계속 I'm, it 했는데 여기서 ire 소리가 좀 다르죠. 중간에 슈와 소리인 어가 붙었죠. 그래서 그것만 약간 주의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bore이 되죠. 다른 거는 ope 이렇게 됐는데 얘는 over 하고 또 슈와 소리인 소리가 들어가요. 그것도 약간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쪽은 무난한 쪽이고요. 요 U 소리가 사실은 제가 아까 금방 앞에서는 여기서는 tube처럼 U라고 했지만 요 U가 경우에 따라서 우 소리가 나기도 해요. 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rule이라든가 또 여기 있는 거 rule이라든가 tune 같은 경우도 tune이라고 해도 되고 tune이라고 해도 돼요. tune. 그럴 때는 우 소리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silent E 룰, 장모음 룰에서 U는 U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우 소리가 날 때도 있다는 거. 발음해보시면 U로 발음하려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발음이 변해요. 가끔 뭐 유우가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3단계 이중 자음으로 가겠습니다. 자음이 두 개가 모여서 나오는 소리를 보는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경우처럼 bl, cr, st처럼 그 소리 각자의 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th가 모여서 또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났죠. 그렇게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소리가 살아있는 경우를 blend 혹은 cluster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자, R blends, R이 들어가는 blends죠. br, cr, dr, fr, gr, pr, tr. 이 중에서 주의해야 될 발음. tr는 드르트르가 아니라 tr 이렇게 약간 발음이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L blends는 bl, cl, fl, gl, pl, sl 요것은 bl, cl, fl, gl, pl, sl 이라고 해도 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가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블라우스가 나오면 blouse,
블라우스가 자연스러운데 블아우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좋습니다만 블루클러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요 블루 아이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LR을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그렇죠. 클러 클러 이것도 세트로 플러 그다음에 글러 플러 이렇게 세트로 발음 연습을 좀 소리 내는 연습을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 블란즈는 스크 스무스는 스프스트 스원데 주의해야 될 발음. S 블란드 자체가 S가 S니까 voiceless 사운드죠. voiceless 사운드 뒤에 K라는 voiceless 사운드가 왔어요. 그러면 스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스콜피온이라고 하면 스콜피온 스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 다음에 C가 끄 소리로 바뀌어요. 된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scorpion, sky 그리고 스프 같은 경우도 스프가 돼서 spoon, spy, 스트도 star, student 이렇게 그 쌍자음 소리로 바뀝니다. 그거 발음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스콜피온이 아니라 스콜피온이라고 할 수 있다면 훨씬 세련되게 들리죠. sky, sky, star, 그쵸? 자, family가 안 들어가는 거 두어가 있고요. three letter S family에서는 이제 세 가지 소리 squirrel, splo, stro, spro, squaw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 그 이중 자음 단계도 내가 1단계인 알파벳 각자의 사운드를 제대로 잘 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닝일 때 나는 어떤 이중 자음에 대해서 금방 살펴봤고요. 그 이중 자음이 엔딩으로 갔을 때도 또 있죠. print, 로 끝나는 거, 뭐 ant라든가 jump, fast, st, pond, desk, sk, soft, ft. 이럴 때는 여기에 그 무성음들은 다 무성음 발음하는 거예요. fast 해야지 fast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완전 틀린 발음이죠. fast, desk, sof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성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치부라든가 초등학교 1학년 이렇다면 굳이 silent 유치부 아이들은 굳이 silent letter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 초등부 아이고 또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2단계에서 silent letter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자음이 왔죠. write인데 W가 묵음이 됐죠. ghost, walk, edge, no. 그래서 책에 따라서 좀 큰 아이들을 위한 파닉스 책이라면 silent letter까지 2단계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건 책마다 약간 다른데 혹시 그런 책을 가지고 계시면 좀 어리더라도 좋아한다면 해주시면 되고 좀 별로 안 내게 하더라도 초등학교 일정 나이 이상이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자음이 나오는데 각자의 소리가 살아있거나 또는 하나가 사라지지만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의 소리가 살아있는 그런 경우를 보았다면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소리를 내는 치, chair, sh, shop, phonics 전부 다 voiceless 사운드죠. 요거는 그 다음에 ghost, whale, 네이저 사운드입니다. 영어의 세 번째 네이저 사운드. 아까 1단계에서 배웠던 세 번째죠. king. 자, th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소리가 있는데 voiced와 voiceless 사운드가 있어요. 자, 유성음입니다. that. 자, 무성음입니다. three. 그래서 혀를 내밀고 이빨과 혀 사이에 발음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발음은 유튜브에서 이 발음만 가지고도 한참 강의가 할 수 있을 만큼 클립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중 모음 들어가겠습니다. 이중 모음은 모음이 두 개가 모여서 내는 소리를 이제 말하는데 여기에 약간 그 이중 모음이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발음을 할 때 아까 케이크 할 때처럼 케이크 하면 A가 A 소리 났죠. 그렇게 A가 A 소리 났을 때 A, 고 A,
요 A죠. take. 자, A 소리가 났죠. they. 색칠을 제가 안 했는데 afraid, gray. 전부 A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A 이렇게 원래는 에 소리와 이 소리가 있는데 A가 하나의 소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를 만드는 위치가 바뀌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이중모음과 이렇게 철자 자체가 day, gray처럼 두 개의 모음이 모여서 소리를 만드는 것도 이중모음이라고 하니까 두 개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Y는 자음이기도 하지만 Y는 여일 때는 자음이지만 baby 또 뭐가 있죠? cry 할 때처럼 baby e, cry, I 이렇게 되는 Y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Y는 자음이면서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음으로 쓰인 Y의 예죠. 그 다음에 by, pie 같이 I 소리 나는 경우 boy, voice, oi, fear, hear, ear, care, hair, wear, air, blow, boat, tow, o, cow, mountain, 그래서 ow, poor, January, 우어 소리가 나는 거 poor, January, 그래서 우어 소리 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중 모음에 주로 포함되는 건데 하고 봤더니 요 소리는 long vowel A 소리랑 같죠. take, day, afraid, gray A 소리고 by, pie는 I 소리고 blow, boat, tow는 O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아까 장모음 했잖아요. 그때 요걸 같이 배우기도 해요. 그런 것도 이제 그 펀스 책의 하나의 어떤 형태입니다. 또는 철자가 그러니까 letter 두 개가 나와서 이중 모음이 된 경우만 또 따로 뽑아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oo 같은 경우가 그런데 oo는 두 가지 소리가 납니다. 짧은 소리, 힘 빼고 하는 소리, 짧은 소리 길게 이렇게 그래서 book, wood는 짧은 소리입니다. book, wood는 짧은 소리. 그 다음에 food, 느는 긴 소리예요. 아무런 규칙이 없죠. 그냥 태어나서부터 저 단어를 들었을 때 애초에 짧게 길게 들었으면 그냥 아는 건데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냥 막 배웠는데 지금 다시 저 룰을 배우고 있으니까 제한테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에요. 모든 알고 있던 단어들의 소리를 저렇게 장단으로 오가 나왔을 때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어려운 발음입니다. 얘들은 전부 이 소리죠. 예를 들면 니, 피, 키. 그 다음에 모음에 r이 붙은 경우인데 car, for, 뭐 doctor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요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중 모음은 만약에 내 아이가 유치부인데 엄마표로 영어를 사운드 잘했고 자음 모음 뭐 장모음 잘했어요. 이중 자음까지 잘했어요. 거기서 만족하시고 이중 모음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와서 우리 애가 사실 잘 못한다. 너무 헷갈려한다. 왜냐면 너무 헷갈리게 생겼어요. 똑같은 이 소리인데 이렇게 소리가 세 개잖아요. 내가 이거 중에 어떤 거를 니를 할 때 여기다 EA를 넣어야 될지 EY를 넣어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린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어떤 파닉스 룰일 수 있습니다.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영어 실력이 늘어가고 책을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니를 볼 때 여기다 EY가 적혀 있으면 왠지 이상해요. 그래서 애가 이라는 거 알아차리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천천히 가도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안 해도 되고 좀 큰 아이고 고학년이면 조금 이 부분도 철자까지 철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자, 요거가 BOW인데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yellow에서는 O 소리, yellow 할 때는 OW가 O죠. cow에서는 OW가 OW예요. 그럼 얘가 bow인지 bow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거는 절을 하다라는 그 어떤 그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bow라는 걸 알고 있어야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모음은 너무나 예외 규칙이 많아서 많이 외워야 되는 경우가 많다. 힘들죠? 원래 그 어휘를 알고 있어야지
읽을 수 있다. 아무리 파닉스를 알아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보운지 바운지 알 수가 없죠. 그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너무 그 엄마표로 파닉스 수업을 할 때는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챕터입니다. 요 어떤 그 파닉스 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그 아프다의 페인인데요. 요 페인은 요 페인을 해도 되고 요 페인을 해도 되고 둘 다 말이 되고 둘 다 있는 소리죠. 그래서 아이가 페인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틀렸다고 꼭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요것도 C인데 CC 똑같죠.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중 모음 단계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지나가거나 아이가 아주 어리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좀 크다면 파닉스 책에 이런 월 스터디 철자에 관한 철자 학습인데요. 철자에 관한 게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큰 아이들은 이런 월 스터디 부분도 같이 compound words는 hot dog처럼 단어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prefixes, suffixes는 접두사, 전미사, contractions 이렇게 축약형이죠. 뭐 he, I'll 뭐 이런 거. homophones, homonyms, homographs는 같은 소리가 같은 거, 철자가 같은 거, 소리 철자 다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것. 이제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synonyms, antonyms도 월 스터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갔다면 철자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책에 빠른 책을 샀는데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역시 철자 학습을 위한 부분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 철자를 해야 되는 라이팅을 본격적으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아이와 함께하는 파닉스 학습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